네, 안녕하십니까. 금전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이제 해지거래에 대한 부분들 한번 다뤄보기로 했는데요. 해지거래는요, 일단 우리가 해지거래 자체를 보기 앞서서 개념 한두 가지를 조금 잡고 유사한 개념까지도 한번 설명드리고 해지거래 가볼게요. 해지는요, 아무래도 개념 자체가 조금 계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계산적인 요인과 개념적인 요인, 이 두 가지를 한번 분리시켜서 한번 봐볼게요. 먼저 개념적인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선물 시장을 우리가 약간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코스피 200이라는 코스피 주식 시장을 인덱스화 시킨 그 선물 시장의 개념을 약간만 보고 갈게요. 어려울 건 없고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에 대한 개념인데, 보통 우리가 코스피 200의 현재 지수가 200포인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200포인트일 때요, 그 1포인트당 2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0포인트 곱하기 25만 원 하면은 선물 한 계약의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원 곱하기 200포인트 하면은 5천만 원 나오겠죠. 그죠?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은 선물이 200포인트일 때 한 계약당 가격이 5천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선물 한 계약을 내가 매수하거나 매도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5천만 원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그럼 선물이 만약에 100포인트라면, 그렇죠, 한 계약당 가격은 2,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선물 가격 곱하기 승수 25만 원 하면 한 계약당 금액,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해지 거래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개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앞서 한 번씩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숏이나 롱 포지션에서 숏 포지션 잡으면 가격 하락했을 때 이익 본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프로텍티브 풋이라는 전략. 옵션 거래할 때, 이제 요거는 그 영상을 보는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프로텍티브 풋이라는 전략은요,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가격 하락 위험을 예방하는 전략이 프로텍티브 풋 전략이거든요. 얘하고 해지 거래하고 세 가지가 다 거의 유사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요, 해지 거래는 가격 하락, 상승 위험을 다 방어해야 된다는 게 해지 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할 때만 막아주는 거잖아요. 가격이 떨어져야지 이익 보죠. 근데 우리가 숏 포지션 잡았는데 가격 올라가면 손해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험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면 예측이 빗나가 버리면 손해보니까. 그러면 풋옵션이 들어간 프로텍티브 풋은 어때요? 이때도 방어는 되는데 하락 위험만 방어가 되죠. 왜냐하면 상승했을 때는 현물을 보유한 것으로 이익을 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익을 추구하고 손실을 막는 거니까 방어가 한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설명드릴 해지 거래는요, 가격 상승과 하락 전부 다 방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지 거래는 아무래도 개념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때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게, 가격 상승 하락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서 일단 까다로워요. 하지만 접근은 언제나 우리에게 익숙한 가격 하락 위험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논리대로 따라와 보세요. 자, 현재 코스피, 이제 내가 포트폴리오를 코스피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전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패시브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00억이 현재 코스피 시장에 투자되어져 있고, 주식시장에 향후 시장 예측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이라든가 애널리스트라든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향후 시장이 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한 달 안에. 그런데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는데, 심지어 내가 뭐 작은 돈도 아니고 100억이 들어갔으니 10%가 떨어지면 10억이라는 커다란 돈의 손실이 발생하게 생겼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튼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략적 자산 배분 관점에서 당장 포지션을 급하게 바꾸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는 보면 안 되고, 문제의 발등에 불은 떨어졌고 걱정은 되니까 우리는 선물 시장을 이용해 보자 이거예요. 선물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냐면, 현재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그냥 금액으로 할게요. 포인트 지수로 하면 또 지수 바꾸는데 혼동이 되니까 현재 기준으로 또 1,000원이에요. 그럼 선물도 1,000원이 되겠죠. 보유 비용 빼면. 근데 만약에 현물 시장이 10%가 떨어져서 900원이 된다면 선물 시장도 10%가 떨어져서 900원의 가치로 바뀔 거예요. 200포인트지만 승수를 곱해서 900원이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둘이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게 벌어지면 차익 거래가 와서 다시 균형을 잡아줄 거고, 또 똑같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선물 시장에서 뭐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매도를 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기준 가격으로. 즉, 현물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치지 않고 선물 시장에서 공매도를 때려버리면 현재 기준으로 내가 100계약을 갖다가 팔아요. 그럼 100계약을 갖다 팔았으니까 현재 가격 곱하기 100계약만큼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한번 계약수를 맞춰볼까요? 코스피 200 지수가 현재 200포인트예요. 그럼 한 계약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5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25만 원 하면. 근데 현재 내가 들어간 포트폴리오가 얼마예요? 100억이죠. 그럼 5천만 원으로 100억을 나누면 5, 2, 10이니까 200계약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기준으로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200을 200포인트에 200계약을 매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갖다가 팔았으니까 내 통장에는 그렇죠. 100억이 입금이 딱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빚으로 200계약이라는 빚이 생겼고 현금 100억이 딱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코스피 시장이 10% 하락을 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현물 시장에서 10억의 손실이 나서 현물 시장, 주식 시장 통장 잔고는 90억이 될 거예요. 자, 반면에 선물 시장은요. 내 통장에 100억 있고 200계약 마이너스죠. 그런데 10% 떨어져 버려서 200포인트에서 180포인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이 200계약을 갚아야 되니까 180포인트 곱하기 25만원 곱하기 200계약 딱 때려버리면 그게 90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 통장, 선물시장 통장에 있던 100억에서 90억 빼서 갚아버리면 선물시장 통장에 얼마가 남아요? 10억이 남겠죠. 그리고 현물시장 통장에는 90억이 있겠죠. 그러니까 현물 90억이랑 선물 10억을 합치니까 100억이 그대로 만들어지네요. 이해되나요? 이게 바로 해지 거래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선물을 이용해서 현물과 선물이 동일하게 같이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차익 거래가 나타나서 다시 맞춰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격이 떨어진다면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먼저 현금을 확보하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떨어진 가격으로 물건을 사서 갚아준다면 비싸게 팔고 싸게 샀으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차이가 현물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 위험을 메꿔주는 이러한 식으로 쓰는 전략, 해지 거래 전략이 되겠네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죠. 반대로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를 쳐요. 똑같이. 근데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10억의 손해를 보겠죠. 하지만 현물 시장에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메꿔주겠죠. 이렇게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런데 예측을 빗나간 상황에서 우리가 위험을 제거시킨 상황인 거지 예측한 대로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역으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갈 위험을 피해야 된다라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 되겠어요? 맞죠? 현재 기준으로 갖다가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볼게요. 이번에는 코스피로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위험을 피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우리가 원유, 석유 가격을 해볼게요. 휘발유. 기름값이 매일 올라요. 오늘 2,000원이에요. 리터당. 그럼 선물시장도 리터당 2,000원이 되겠죠. 근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2,500원까지 오른대요. 근데 2,500원이 실제로 돼버리면 내가 자동차를 운송하는 업을 하는데 운송업 손실이 너무 커져요. 유류비가 커지니까. 그래서 나는 2,000원에 이 원유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오늘 기준으로 2,000원에 물건을 사는 거예요. 100리터를. 그리고 나서 100리터를 사버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가격이 아무리 오르든 뭐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미 2,000원에 100리터를 샀으니까 손해볼 일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선물 매수, 선물한 매수를 통해서 가격 상승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계산을 하자면 똑같은 방향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반면에 이제 현물 시장에서는 나는 원래 2,000원에 사야 되는데 2,500원 주고 사야 되니까 리터당 500원의 손실을 볼 거고 현물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에서는 2,500원짜리를 2,000원에 싸게 샀으니까 리터당 500원의 이익을 볼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손해 이익이 서로 상쇄돼서 사라져버리는 효과. 즉 2,000원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해지 거래라는 건 정확히 표현하자면 해지라는 영어의 사전적 뜻은요. 위험을 피한다, 회피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지 거래를 진행을 하면은요. 위험을 회피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가격을 고정화시킨다라는 표현들이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가격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그 가격에 거래가 되도록. 이게
제가 선물 거래 제일 처음에 백종원 그 선생님이 배추 밭대기 장사할 때 배추를 특정 가격에 사고 싶어서 거래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전략들이 실질적으로는 방금 이야기했었던 가격 상승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을 쓰려고 백종원 선생님이 밭대기 전략을 하러 농부에게 갔던 거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번에 싹 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해지거래 내용 정리했고요. 해지거래 아무래도 조금 까다로우니까 천천히 보시고 한두 번 더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스프레드 거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